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깝쌤의 깝쌤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 한번 배워볼 건데 저 머리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뽀글뽀글하긴 하다. 네, 이제 좀 파마도 하고 오늘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등차수열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들으시면서 조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기, 우리가 교과서적인 풀이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면 오늘 그리고 이전 수업 합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얹으면 좋은 몇 가지 조금 유형들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대로 연습하는 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드리고서 이제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등비 수열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열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좀 유명한 수열인 등차 수열을 다뤘다면 등비 수열도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열이고요. 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뭔가 비율이 같은 수열,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비가 항의 비율이 같은 수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보자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의 어떤 의미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32, 16, 8, 4, 2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계속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같은 수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들은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의 비율도 또 똑같죠. 이렇게 두 개의 비율도 똑같고 이러니까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약간 비율이 이제 레이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R 이렇게 줘서 한글로는 공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수의 이름을 우리는 공비라고 얘기를 하며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좀 정리하셔야 될 것은 뭐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의 수의 차가 결국에는 R이 곱해진 횟수랑 같다. 곱해진 횟수랑 같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이해하시면 사실 등비수열을 이해하는 전반에 거의 80%는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항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두 항의 차가 한 개가 나면 R이 한 번 곱해지죠. 그런데 그 항의 차가 예를 들어 세 칸이 나버리면 그 사이에서는 공비가 세 번이 곱해진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식으로 써보면 A4는 첫째 항 기준으로 R이 세 번 곱해지면 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항의 수가 이렇게 공비가 곱해지는 수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17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A5와의 어떤 간격이 1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아래 12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이 둘이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 항의 수의 차이가 누구다? R이 곱해진 횟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반항을 한번 그래서 잡아볼 건데 이 첫 번째 사실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일반항을 잡을 수 있겠죠.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공비가 곱해진 횟수가 누구랑 똑같을 거니까 그죠? 여기 보이는 항의 수의 차이랑 똑같을 거니까 이건 n-1번 곱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걸 샘플로 좀 잡아보면 얘는 첫째 항이 32고 공비가 2분의 1인 이런 수열이잖아요. 뭐 얘를 기준으로 한번 일반항을 잡아본다 라고 한다면 너는 첫째 항은 3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공비는 2분의 1에 n-1번 곱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일반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항 어떻게 활용하니? 라고 하면 첫 번째 뭐 구한다? 내가 원하는 항 구할 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섯 번째 항이 궁금하거든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n에다가 6만 싹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1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항을 구할 때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이거죠. 이거 저번 시간에 등차에서도 했는데 K번째 항 이용하는 거. K번째 항 이용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항을 구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뭐 샘플을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 등비수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뒤쪽에
16분의 1이 과연 몇 항인지 한번 찾아줄래?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그러면 16분의 1이 몇 항인지를 알려면 뭐 물론 이제 일일이 다 곱해 보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요럴 때 이제 일반항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k번째 항을. 그러니까 내가 이 16분의 1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니까 너를 내가 그냥 k항이라고 줄게. k번째 항이라고 줄게 라고 하면 그 k번째 항은 일반항에다 대입해 보면 뭐가 된다? 그죠? 32의 2분의 1의 k-1이다. 이런 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수가 이렇게 있을 때 k번째 항이 누가 될 때? 그죠? 16분의 1이 될 때 k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버리면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도 손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31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는 2분의 1의 4제곱, 얘는 나눠주면 2분의 1의 5제곱이 되니까 합쳐서 2분의 1의 9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k-1은 9, k는 10 이렇게 찾아서 아 얘는 10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요 k번째 항 이용하기, AK 이용하기도 조금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해주시고 조금 이따 예제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등차랑 비슷합니다.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A와 D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등비 수열은 모든 항을 A와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번째 항이라고 하면 A의 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요 A라는 것은 A1을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쓰는 거니까 A에다가 R 세제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7 이렇게 주면 A의 R 6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항 두 개만 보이면 사실은 A와 R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항 두 개를 AR로 표현해서 원하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등비중항인데 등비중항 같은 경우는 이제 등차수열처럼 세수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세수가 나란하게 있는데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때 생기는 요 가운데 있는 항, 이 친구를 우리는 등비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등비중항도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친구를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했을 때 너를 제곱한 것은 앞뒤를 곱한 거와 같아. 이렇게 세수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쓰는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도 이제 미지수를 놓고 조금 쓰거든요. 근데 그 미지수를 놓을 때 약간 앞에 거 기준으로 얘는 놓습니다. 뭐 등차처럼 가운데 거보다는 앞에 거를 기준으로 놔서 첫 번째 게 A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그 일정한 수를 R을 곱한 AR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의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놓아서 AR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등비수열을 표현을 합니다. 즉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요거 가지고서 증명도 되죠. B 제곱 해보시면 얘가 AR의 누군데 제곱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해도 A제곱 R제곱이 되니까 요거 증명도 요 2번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등비중항에선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주면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제곱하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미지수를 놓고 첫 번째 거 기준으로 R을 곱해 나가서 미지수 잡아주는 유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미지수 놓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합스곱이 많이 나옵니다. 합스곱.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같이 정리해 놓고 있으면 조금 문제 풀 때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합스곱. 이건 또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 세 개를 합한 거. 그러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된 거랑 스는 뭐냐면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한 거. 약간 웃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A제곱 R 괜히 했나? A제곱 R제곱 A제곱 R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가 A제곱 R 이렇게가 A제곱 R제곱 이렇게가 A제곱 R세제곱 이렇게 된 게 스. 그리고 이제 세 개를 다 곱한 거. 세 개를 다 곱하면 A가 세 번 곱해져요. 그래서 A의 세제곱에 R은 1제곱에 2제곱 이렇게 붙으니까 너는 R제곱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붙는 게 이제 합스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비중항으로 미지수를 놨을 때 그 세 개의 합스곱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건데 일단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세 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핵심은 이거야. 요 스를 보면
합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A인데 얘는 A제곱, 그죠? 얘는 A인데 얘는 A제곱, 얘는 A인데 얘는 A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R을 보면 R의 0제곱, 1제곱, 2제곱인데 얘는 1제곱, 2제곱, 3제곱 뭔가 이렇게 조금 하나씩 하나씩 밀려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친구를 A 하나랑 R 하나를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에 나오는 식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또 곱을 보면 A 세제곱 R 세제곱은 AR을 통째로 뭐 한 것과 같다, 그쵸? 세제곱한 것과 같다. 그럼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합과 여기 보이는 합, 그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곱, 여기 보이는 곱,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의 수치가 사실은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너가 4구, 너가 8이면 스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여기가 4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2, 이렇게 돼서 두 개를 곱한 너는 8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수로 미지수를 놓을 때는 이렇게 합수곱 조합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한번 등비수열 예제 좀 풀어보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책에 보시면 요 개념에 아마 그게 있을걸요? 한번 볼까? 개념 체크. 지금 배운 거 가지고서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시고 1, 2, 3, 4 있죠? 요거 가지고 연습하시고 다 푸시고 나서 저랑 이제 예제를 풀면 됩니다.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저는 이제 예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항, 잠깐만, 이거 기침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넘어갔습니다.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2고 넷째 항이 54인데 일반항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일단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4는 첫째 항의 공비가 3번 곱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A4는 첫째 항의 공비가 3번 곱해진 거다. 그러면은 첫째 항이 2니까 얘가 54니까 R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걔가 27이 돼서 최종적으로 R은 얼마다? 저 3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건데 얘는 첫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n-1번 곱하면 된다. 요 항의 수에 얼마만큼? 그쵸, 차만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2 잡으시면 되고 공비는 3 잡으시고 n-1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내가 찾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에 2번도 한번 보죠. 지금 보면 A5가 빼기 48, A8이 384인데 이걸 가지고 또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아까처럼 AR을 먼저 좀 구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 구하는데 핵심은 뭐야? 여기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는 항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값 두 개만 있으면 나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값이 마이너스 48이고 이 값이 384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이거를 나누는 게 좋겠죠.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죠. 그래서 분모에 이제 작은 걸 좀 놓자. AR의 4제곱, 얘는 AR의 7제곱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48, 그리고 여기가 384다, 이렇게 이제 놓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약분이 되고 4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요건 어떻게 되죠? R의 세제곱 남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 이거 약분시키면 요 마이너스 8인가?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R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값은 얘가 이제 1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R을 구했으니까 이제 일반항 구하면 일반항 구하기 해보면 되는데, 일반항은 어떻게?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된다? 항의 수의 차이인 n-1번 곱하면 된다 해서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잘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한번 구해봤고요. 자, 예제 2번은 일반항 구해서 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 그러니까 K번째 항 이용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것은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처음으로 만항보다 커지는 걸 찾아봐라, 이게 문제인데, 일단 먼저 일반항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너는 5 곱하기
3의 n-1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항의 수가 n-번 차이 난다. 해서 이제 요거를 일반항으로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항보다 언제 커지냐? 그 항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걔를 나는 K라고 두면 이제 AK를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 항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항은 얼마보다 커져야 돼? 저 만보다는 커야 된다. 그걸 만족하는 K값, 즉 항을 구해보고 싶어 인 거고요. 그럼 AK는 여기다가 누굴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K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얘는 5 곱하기 3의 K-1제곱이라고 쓰시고 얘가 이제 만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랑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200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약간 좀 떼야 되는데 2000 언제 커지냐? 3의 거듭제곱. 3의 4제곱이 81이고요. 3의 5제곱이 243이고요. 3의 6제곱이 729. 그럼 3의 7제곱 하면 이제 2000 넘죠. 그러니까 2000 넘으려면 최소한 얘가 얼마는 돼야 돼? 그죠? 7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1이 누구보다는 커야 돼?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K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8항부터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에다 8 이렇게 집어넣으면 3의 7제곱이 되고, 그럼 7제곱은 2000을 넘어간단 말이죠. 뭐 얼마인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래서 2000을 넘는 거는 3의 7제곱이 되고, 그래서 K는 8이면 된다. 그럼 몇 항부터? 8항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렇게 K번째 항 AK를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도 사실은 굉장히 멋들어진 풀이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칠 거예요. 왜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라고. 지금 제대로 푸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등차 등비 끝나면 제가 한번 정리하는 영상 찍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제대로 연습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 일단 2부터 243까지 3개의 수열을 넣었는데 이 등비 수열을 가지고서 x1, x3를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간에 숫자를 껴 넣으면 뭔가 항이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 이렇게 항의 이름을 다시 붙여줘라. 제대로. 그게 이제 포인트였다. 그것만 해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되면 일단 내가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A와 R입니다. 그죠? A는 이미 3이라고 나와 있고 A5는 A 기준으로 R을 4번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243이고요. 그리고 첫째 항이 3이니까 R의 4제곱은 결과적으로 R의 4제곱은 8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거를 보면 R의 제곱은 9이고요. R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플러스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등비수열 계산하실 때는 요 R의 짝수 차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호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요런 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요런 걸로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좀 낚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사람 본능적으로 플러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유 플러스 3이겠지 하고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는 풀마가 다 있다. 그러니까 부호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려고 해요. 만약에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그럼 여기는 이제 9, 27, 8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풀마가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9, 27, 마이너스 8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죠. 근데 두 개를 곱한 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부호가 크게 상관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x1 곱하기 x3는 9 곱하기 8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걔가 누구야? 이거 얼마야? 729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은 729다. 뭐 이런 거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이밍, 얘네들을 네이밍해서 이름을 좀 잘 붙인다. 이런 거에 집중해서 풀어주라고. 아유, 입이 근질근질한데 좀만 기다리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세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럴 때 x는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누구 물어보는 거? 그죠? 등비중항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 요 가운데 있는 걸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요 친구를 몇 배 하면 그죠? 2배를 하게 되면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x는 4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5번 한번 보죠.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지금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요걸 가지고서 한번 K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등비중앙 문제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미지수 놓는 형태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세 실근을 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저는 이걸 A라고 잡을게요. A, 그 다음 거는 AR, 그 다음 거는 AR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죠? 빨간색으로 써야지 중요하니까 A, AR, AR 제곱 이렇게 세수를 놓을 수 있다.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비지수를 놓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 누구 알아야 돼?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겼었냐면 합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다. 저는 이걸 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한 것은 뭐였다? A분의 C였다. 그리고 곱은 뭐였다?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D였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3차의 근계수인데 지금 그 근이 또 뭐였기 때문에 그죠? 등비수열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을 뭐로? 요렇게 이 세 조합의 합수곱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한번 합수곱 써보죠. 얘는 어떻게 돼요? 세 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되고 걔는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하면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A 제곱 R 더하기 아래 거 곱하면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걔는 근계수로 너분의 너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곱입니다. 곱은 어떻게 돼요? 곱해보면 A가 몇 번? 그죠? 3번. R도 3번. 그러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는데 걔가 이제 마이너스 너분의 너라서 이게 누구다? 내가 구해야 되는 K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이거 아까 한번 정리해드렸죠? 자,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너와 너의 차이가 좀 눈으로 보여야 된다. A의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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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2제곱, 2제곱, 2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어? A만큼. 됐지? R은 어때요? R의 0제곱, 1제곱, 2제곱, 너는 1제곱, 2제곱, 3제곱. 몇 개씩 차이 난다? 1씩 차이 난다. 그러니까 너를 누구로 묶어? R로 묶는다.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부분이 얘랑 똑같고 이게 얼마래? 2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이 얼마면 된다? 2분의 1이면 되겠죠. 따라서 K는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고 최종적으로 K값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제 5번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 6번인데 요거는 조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나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별거 아니고요. 뭐 이제 같은 비율 버리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가비엘이라고 해서 같은 비율의 어떤 정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등비수열에서도 쓰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가 값을 A라고 가지고 있는데 얘를 4분의 1을 버려. 이 친구의 4분의 1배를 버립니다. 버린다. 그러니까 4분의 1 A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남아요? 저 4분의 3 A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버리는데 그 친구의 4분의 1만큼을 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값의 4분의 1을 버리니까 남는 것보다 4분의 3이 남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A도 4분의 1을 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B도 4분의 1을 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C도 4분의 1을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도 4분의 1 버리고 B도 4분의 1 버리고 C도 4분의 1을 버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버려서 더한 것은 뭐랑 똑같아요? 4분의 3으로 묶으면 전체 다 더한 거에 4분의 1을 버린 것과 결과가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비율을 버리게요. 그러니까 너도 4분의 1 버리고 너도 4분의 1, 너도 4분의 1. 그러니까 같은 비율을 세 개가 다 버렸잖아. 그러면 각각을 버리는 거의 합은 결과적으로 어떻다?
그냥 통째로를 4분의 1을 버린 거랑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같은 비율 버리기거든요. 자, 이게 뭔데? 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림으로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A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시행을 할 건데 그 시행은 뭐냐면 4분의 1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만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4분의 1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남는 거를 재는 게 이제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요만큼이죠. 이렇게 남을 건데 그러면 요만큼의 남는 넓이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1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얼마가 남니? 라고 하면 얼마가 남아? 그쵸, 4분의 3 A가 남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냥 넓이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남아? 4분의 3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이 친구도 4분의 1을 또 버리고요. 이 친구도 4분의 1을 버리고요. 또 이 친구도 4분의 1을 버린다. 이렇게 한 걸 우리가 2회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넓이는 얼마일까요? 를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을 이해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그쵸, 4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해하자. 요게 뭐야? 같은 비율 버리기예요. 인데 이게 뭐 갑자기 그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요 4분의 3 요거 한번 봐보세요. 4분의 3 요 1회 시행하고 남은 4분의 3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죠? 그거를 내가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1회를 시행하고 남은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2회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4분의 1을 버려지면서 4분의 3A가 되고요. 그죠? B도 4분의 1을 버려서 4분의 3B가 되고요. C도 4분의 1을 버려서 4분의 3C가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2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은 뭐야? 비율이 다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랑 똑같다? 그죠? 그냥 세 개를 다 더한 거에서 4분의 3배 해준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게 누구야? 그렇지, 4분의 3인 거니까 그냥 기존 거에 뭐다? 4분의 3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결론 뭐야? 그냥 통째로 누구를? 얘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누구를 시켰다? 그쵸, 4분의 1을 버렸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뭐만 같으면 각각의 비율들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자, 한번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예제 6번인데 얘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행을 똑같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넓이는 25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시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전체 넓이의 9분의 1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번 더 시행을 한다고 하면 각각 쪼개진 넓이의 9분의 1들을 다 버린다. 제가 뭐 다 그리지는 않았어요. 요건 아니지. 요렇게를 다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림이. 그죠? 요런 시행을 할 때 얼마가 되냐, 넓이가. 뭐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25의 넓이였는데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9분의 1이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9분의 8을 한 번 곱한 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비율이 다 어때? 얘도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로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뺀 것은 그냥 기존 거를 통째로 뭐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9분의 1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같은 비율 버리기의 결론이야. 약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2회 시행한 건 너고, 그럼 3회 시행한 것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볼 수 있다? 25 곱하기 9분의 8의 3제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답을 구해. 10회 시행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약간 이해될까요? 좀 헷갈리는데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요 관계 1회와 2회 관계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보시고 이해되시면 넘기셔도 되고요. 자, 나는 이해됐다 한번 넘어가시고 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온 거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한 번 시행을 하면 이렇게 9개가 나오는데 이 9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이 9개 넓이를 너다. H. 그런데 이 넓이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시행을 해. 그럼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A도 어떻게? 그쵸, 9분의 8. B도 9분의 8. 짠짠짠 해가지고 누구까지? H까지 얼마를 한 게 된다? 9분의 8을 한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걸 누구로 묶으면?
그죠? 9분의 8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땡땡땡땡땡 누구다? H가 된다. 즉 어때?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율이 다 같죠? 각각의 비율이 다 같으면 각각을 9분의 8을 해서 더한 거나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9분의 8 곱한 거나 뭐하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은 게 얘잖아.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누구를 곱하면 9분의 8을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요. 자, 제가 계속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 뭐 중간에 멈춰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만 잘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갑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현강할 때는 이 타이밍에 잠깐 멈추거든요. 뭐 쉬는 시간을 갖거나 뭐 딴 얘기를 좀 하거나 뭐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 인강은 막 이렇게 타이밍이 다 다르더라고 시작하는. 그래서 그냥 쭉 해봐. 죄송합니다. 아직 내 얼굴에 적응이 안 되네. 머리가 좀, 내가 원래 처음이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며칠이 지나면 조금 더 안정기가 되고 이제 한 2, 3주 지나야 좀 더 예쁘다고는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파마를 했거든요. 어저께 딱 하고 보자마자 제 지인이 엄청나게 깔깔깔 웃어가지고 약간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등비수열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 뭔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 등비수열을 배웠고 그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지금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항 짱짱짱 해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근데 그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뭐였다? 그죠? 첫째 항과 공비. 그래서 얘네들의 항해수의 차이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를 일반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사실은 합의 수열의 일반항인 거죠. 합을 가지고 만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공식화하겠다.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값만 대입해서 구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고 공식도 외우고 할 건데 일단 공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공식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좀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3가지를 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또 나눠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까탈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식도 좀 무섭게 생겼고 이래가지고 잘 눈에 안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같이 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뭔지만 정확하게 조금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N이라는 식의 역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뭐 이런 공식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한번 어떤 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N이라는 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 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를 들어 5항을 구하고 싶다면 3의 2의 4제곱이다. 여기다 이제 5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n에다가 5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이 48이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SN을 가지고 있어. SN이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식이었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이런 식을 갖고 있다는 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야? SN은 그쵸? 뭐 이것도 수열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O 5항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3의 5제곱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뭐다? 242 이렇게 값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일반항을 알면 이 항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SO가 뭐죠? 하고 보면 머릿속에서 펼쳐줘야지. 1에서부터 몇 항까지 합? 5항까지 합. 그러니까 내가 SN의 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수열의 합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SN은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식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겼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역할을 좀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한번 증명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되게 또 뒤에 가면 또 종종 소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일단은 등비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한번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항들을 a와 r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a1부터 an까지를 a와 r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a와 r로, 엄마야, 이렇게 a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런 건 좀 익숙해지셨죠? 2항이면 항의 수가 차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합친 것을 이제 SN이라고 할 건데, 왜 이래?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식에다가 통째로 R을 곱해요. 그래서 RSN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 모든 항에다가도 뭘 곱해? R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곱한 결과를 한 칸씩 밀어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너는 R이 곱해져서 AR, 너는 R이 곱해져서 AR 제곱, 짱짱짱짱 가가지고 여기 있던 친구는 R이 곱해져서 AR의 n-1 제곱, 그리고 이 친구는 R이 곱해져서 A의 R의 n제곱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느낌 오시죠? 이 둘을 뭐 한다? 저 빼는 거예요. 그럼 빼면 왼쪽 거는 SN 하나에서 SN R개를 빼는 거니까 요거는 1-R의 SN이 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거는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다 지워지고 실제로 남는 건 너하고 너만 남으니까 요 식은 A의 A 더하기 A 빼기 A의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1-R로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는 A로 묶어서 1-R의 n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N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N은 보다 1-R, 여기는 1-R의 n제곱, 뭐 그리고 여기는 A다. 이런 식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원리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1-R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 나눌 때는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그죠?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서 요 식을 사실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R이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4, 여기다가 3, 이렇게 4분의 3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사실은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4분의 3이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나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이런 느낌으로 식을 좀 정리를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1-R, 1-R,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소를 좀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 식은 어떻다? 그죠? 똑같다.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곱한 게 R-1이고 위에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도 하나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쓰고 요게 이제 R이 1보다 클 때라고 써서 요 두 개를 굳이 갈라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뭐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보면 사실 이게 계산이 편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R이 1보다 크면 여기 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고요. R이 1보다 크면 얘도 1보다 커서 이게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R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크죠. 1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1이 더 크니까 양수가 돼서 요거를 좀 양수로 이쁘게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SN 공식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실전에서는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1-R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R이 1보다 클 때는 R-1분의 R-1 그냥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R이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1이 크죠. 1-R분의 1-R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R이 1보다 커? R이 더 크잖아? 그러면 R-1분의 R-1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공식을 거의 다 외우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하나 봤고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그죠? R이 1일 때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사실 특수한 상황인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이거 이제 나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나 NA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된다. 근데 이건 또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이 1일 때는 이게 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A, R이 1이면 얘도 A, 얘도 A, 얘도 A가 되면서 SN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A를 N번 더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NA다. 이렇게 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세 개의 공식을 나눠서 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땐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R이 1보다 작아요. 1-R분의 1-R. 되지? R이 1보다 커요. R-1분의 R-1. 그리고 R이 1이에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외웠지? 자, 한번 요거를 익숙해지게 우리 한번 직접 연습을 좀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S10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준 거예요. S10이라는 거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공식은 누구를 기준으로? R을 기준으로 보라 그랬죠?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데 얘는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1보다 크면 R-1분의 R-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스타트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굴 곱하고? 일반항을 구하고, 그리고 요 위에는 이거 몇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10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항의 개수를 10 이렇게 접어주면 여기 이제 공식을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1024에 1을 뺀 거라서 1023 곱하기 3이니까 뭐 값을 계산하면 뭐 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데 한번 S5, S10 얘도 한번 이렇게 구해봅시다. 자, 10항까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봐라 이거고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누구에서 누굴 뺀다? R에서 1을 뺀다. 그러니까 S10을 쓴다는 것은 R-1분의 R-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R-1분의 R-1 그리고 항은 몇 개? 10개. 그리고 첫째 항 4 이렇게 곱해주면 S10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3의 10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3을 10번 곱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딱 봐도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직접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서 실제로 쓸 때는 2 곱하기 3의 10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2 곱하기 3의 10제곱 빼기 2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둘 다 괜찮으니까 이걸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써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분의 1일 때 S10을 구해라. 지금은 어때? 공비가 1보다 커요? 작아요? 라고 했을 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1이 더 큰 거니까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쓰면 좋다? 그죠? 1-공비 1-공비 이렇게 써주면 좋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이거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자, 항의 개수는 몇 개? 그죠? 10개, 10항이니까 10개 이렇게 써주시고, 첫째 항은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1 빼기 3분의 1이면 3분의 2인데,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올리면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너는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1-R분의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 예의상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5인데 공비가 1이래. 그런데 항의 개수가 10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10을 구해라 라고 하면 나 5가 10번 5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5가 10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를 10번 더하면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두 문제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가 실수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시고 으이구 바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봐. 자, 이 두 문제를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 이제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잘 보시면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10제곱. 요게 이제 각각 다 등비수열이잖아요. 그거를 항을 10개를 더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지금 첫째 항은 얼마고요? 그죠? 3이고 공비도 3이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3-1분의 3-1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는 곱하기 첫째 항 쓰시고요. 항의 개수는 뭐다? 10, 여기 이제 10 적혀 있으니까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라. 얘도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계속 5씩 곱해지고 있고 이거를 등비수열을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첫째 항이 지금 1이고요. 마찬가지로 공비는 1보다 크니까 5 빼기 1분의 5 빼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10이 있으니까 뭐라고 적었다? 10이라고 적었다. 됐죠? 깔끔하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얘는 문제 없어요. 얘는 잘했거든요. 근데 얘가 틀렸어요. 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주의할 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의 개수를 직접 세야 된다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 여기 10이면 왠지 10개일 것 같고 여기가 10이면 왠지 10개일 것 같잖아. 사실은 얘는 10개가 맞아요. 직접 세보세요. 하나, 둘, 셋, 10개. 맞지? 근데 이제 이 친구 한번 봐봐요. 이 친구는 진짜 항이 10개일까? 하고 잘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가 이미 10개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10개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항의 개수를 어떻게 써야 돼? 항의 개수 직접 세셔서 항의 개수 몇 개가 되어야 한다? 11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항의 개수들은 직접 뭐해서 센다? 손으로 센다. 이런 느낌으로 좀 잘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끝에 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뭐 하나 중요한 거 아는 것 같은데. 하나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을 공식을 배웠는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자, 등비합에서 하나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A와 R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로 뭐하다? 표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봤을 때 A5 하면은 AR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도 마찬가지예요. S5 이러면은 이것도 A와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R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R-1분의 R-1. 얘는 첫째 항에 5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S5 이런 것도 A와 R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S10 이것도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 R-1분의 R-1 하시고 여기는 A, 여기는 10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S10도 A와 R로 표현할 수 있다. S15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R-1분의 R의 15-1 곱하기 A 뭐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이게 S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의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숫자로 줘요. 얘가 이제 5, 얘가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주면 얘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둘을 연립하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연립하지? 약간 이런 게 처음에는 좀 분해가 안 돼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분해를 해드릴 건데, 항상 기준은 5, 10, 15 약간 이렇게 얘네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봐야 돼. 5, 10, 15 사실은 이걸 한 세트라고 보면 너는 아래 5제곱의 제곱이고 너는 아래 5제곱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너는 누구? 제곱. 너는 누구? 그쵸? 세제곱.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좀 식을 정리할 거냐면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얘는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R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5제곱을 기준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R의 5제곱 빼기 1,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세 번째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R의 5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세제곱 빼기 1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에 R의 5제곱 빼기 1, 그리고 그거 제곱한 거, 그대로 쓴 거, 1 더한 거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세제곱한 거니까 다시 한번 떼서 보여드리면 R의 5제곱 15제곱 빼기 1은 R의 5제곱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뭐예요? R의 5제곱 빼기 1, 그리고 너 제곱한 거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이거 공식 한번 써줄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x 빼기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요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봐봐. 얘가 통째로 5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통째로 5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돼요. 여기가 5다. 이게 5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그죠? 여기가 4가 돼요. 그래서 R의 5제곱 플러스 1이 4니까 R의 5제곱은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그럼 S15는 어떻게 되겠어? S15? S15는 이거는 끝났죠. 이건 얼마야? 5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5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거 보시면 얘죠? 이거 R의 5제곱의 제곱. 이거 R의 5제곱. 거기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R의 5제곱의 제곱이면 3의 제곱이니까 9. 그리고 R의 5제곱은 3. 거기다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얘는 5 곱하기 얼마다? 13이다. 즉 65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이제 등비수열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인수분해하는 기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이 내용까지도 이제 조금 문제 풀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줬어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A2가 21이고 A6이 8일 때 S8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A하고 R을 먼저 구해보죠. AR 구하기. A2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데 이제 얘는 A에다가 R을 곱한 건데 네가 누구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6 같은 경우는 AR 5제곱인데 얘는 뭐라고 보면 돼? 8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뭐 해주면 나눠주면 R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AR 분의 AR의 5제곱은 여기는 2분의 1분의 8이다가 돼서 R의 4제곱은 16이 되고요. 그럼 R은 풀마 2가 되는데 여기선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은 플러스 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2를 넣으면 A는 누가 된다? 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 R은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S8 구해주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우리 공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R-1분의 R-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다가는 첫째 항 얼마? 4분의 1 곱해주시면 되고요. 항의 개수는 여기 8 이렇게 적혀있죠. 1항부터 8항까지니까 여기다가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곱하기 넌 어차피 1이니까 이 친구가 256? 256이라서 얘는 1을 빼주면 255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4분의 25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답 한번 체크할까? 네, 잘 풀었죠? 자, 예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값을 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5,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이 20, 그리고 15항까지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SN을 A와 R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항까지 합이니까 R-1분의 A의 뭐야? 이거 뭐 숫자 똑같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A10 같은 경우는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R-1분의 A의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얘네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자 그랬죠. 그래서 너는 아래 5제곱이라고 보면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아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r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여기가 5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고 아래 5제곱은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자, 너도 인수분해 보면 r-1분의 a에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아래 10제곱 더하기 아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렇게가 지금 5란 말이죠. 그리고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이다 가 돼서 5 곱하기 13 그래서 답은 6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쵸 S 얘네들도 A와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지금은 연습을 해주시고 이 부분합에 대해서는 등차와 등비 묶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조금 제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9번이고요. 자, 예제 9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SN과 AN의 관계식 요거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원리합계 하면은 이제 등비수열 합이 끝인데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 내용이 있고요. 얘도 조금 내용이 좀 있어요. 부피가 좀 있고 중요하고 얘도 조금 원리학계도 내용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다. 약간 좀 빡센데 하면 멈췄다가 하셔도 돼요. 내일 해도 되고 알겠지? 알아서 잘 끊어서 해주시고 자, 일단 저는 다시 한번 SN과 AN의 관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게 뭐 하는 거였는지는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내가 SN식을 AN을 가지고 지금 SN식을 구하는 걸 했다면 지금은 뭐 한다고? SN식을 가지고 AN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일단 그걸 하려면 뭐부터 조금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거 연습 좀 해보자. 딱 이게 정리돼 있어야 돼. 표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서 차르륵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O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이러면 안 되지. SO가 머릿속으로 딱 어떻게 돼야 돼? 1항부터 5항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그랬죠. SO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여야 돼? 1항부터 5항까지 차르륵 더한 거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랬죠. S7 이거 뭐야? S7 그 뒤에는 1항부터 7항까지 샥 더한 거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약간 뭔가 이렇게 그냥 장착이 돼야 돼. 그죠? 그냥 SO 뭐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 SOE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펼쳐져 보여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S6 빼기 SO 예를 들어 이런 식을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A6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거 그냥 S6이지 이러지만 이거를 좀 장착을 하면 되지. S6은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 SO는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 빼면 6항만 남네. 이렇게 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S7 빼기 S3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1항부터 7항까지 해서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걸 빼니까 여기 남는 건 뭐가 돼? 4항 더하기 5항 더하기 6항 더하기 7항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였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AN을 구했던 거였죠. AN 어떻게 구했다? SN에서 SN-1을 빼서 구했다. 요거는 1항부터 n항까지 너는 1항부터 n-1항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이 방법은 몇째 항까지만 둘째 항까지만 구할 수 있고 첫째 항은 무조건 뭐해서 직접 대입해서 S1으로 구해야 된다까지 얘기한 게 이제 SN과 AN의 관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좀 SN을 좀 해볼 건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예제를. 자 여기 보시면은 SN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AN 나한테 구해볼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SN을 1항부터 n항까지 식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AN을 구하지? 라고 하면 그쵸 n-1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AN은 어디서?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다. 그런데 이건 안타깝게도 딱 둘째 항까지밖에 못 구하고 첫째 항은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직접 넣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SN에서 SN-1 빼는 거를 먼저 좀 구해보려고 하고 SN이 3의 n제곱 빼기 4가 되고요. SN-1은 3의 n-1제곱 빼기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빼는데 일단 4는 지워지고요. 자, 여기 이제 써보니까 이게 이제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망설여 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서 이제 헤매죠. 이제 어떻게 하지? 약간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일 때, 그냥 만족해야 돼? 아니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더하기 빼기일 때는 차수 뭐 한 걸로? 낮은 걸로 묶는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의 n-1제곱이 조금 낮으니까 얘로 묶는 게 약간 국룰이라고. 여기는 3, 여기는 빼기 1. 이렇게 해서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요거는 3이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3,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너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sn 빼기 sn-1이 되는 거죠. 이게 됐을까요? 따라서 an을 구했다. an은 어떻게 구하니? sn에서 sn-를 빼서 구하는데 그게 누가 된다?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다. 그리고 얘는 몇 항까지? 그죠? 2항까지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항은 또 어떻게 구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넣어서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걸로 내가 an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a1은 어떻게 될까? 첫째 항은 그럼 여기다가 넣어서 구해야 되죠.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a2는 어떻게 될까? 그럼 a2는 이렇게 되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1제곱이 됩니다. a3는요. 얘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뭐가 돼? 제곱이 됩니다. 약간 느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둘째 항들부터는 이 무슨 수열을 이뤄? 그죠? 등비 수열을 이루죠. 6, 12, 6? 이거 얼마야? 18, 뭐 거기다 3 더한 54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이 친구 하나는 그 등비 수열에 끼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뭐였다면 2였다면 등비 수열로 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등비 수열로 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죠? 첫째 항이 뭐 되어 있다? 첫째 항은 규칙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항이 규칙에서 제외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an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an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저번에 이제 등차에서도 했었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샘플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sn이 1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1일 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an을 한번 구해봐라. 약간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그럼 an은 어떻게 구한다? 똑같이 저렇게 구한다. 그럼 먼저 누구부터? sn-1부터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4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너는 빼기 4의 n-1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빼기 1 빼기 1 지워지면 너는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1제곱이 된다. 근데 여기선 쫄지 말고 누구로 묶는다? 그죠? 낮은 차수로 묶는다. 그럼 너는 4 빼기 1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되는 게 요 식이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너는 3 곱하기 4의 n-1제곱이다. 몇 항까지는? 2항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1항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하고 생각해 보면 1항일 때는 직접 S1으로 넣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직접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다? 얘는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도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얘 가지고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은 일단 3이다 여기서 구해주면 되죠. 첫째 항은 여기다 1, 여기에서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둘째 항부터는 요 위에다가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위에다가 넣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둘째 항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셋째 항은 3 곱하기 4의 제곱. 넷째 항은 3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런데 얘는 또 어때? 그죠? 여기 보이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의 규칙과 요 첫째 항이 딱 어때? 이어지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다? 그죠? 첫째 항이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다. 첫째 항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갈라서 쓰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쓰는 값이나 요 값이랑 똑같잖아. 그럼 이럴 때는 굳이 갈라서 쓰지 않고 an을 뭐라고 쓴다? 3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써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의 규칙이 포함이 될 때, 요거는 규칙이 제외될 때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지혜를 하나 얻고 결론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an을 어쨌든 구해내면 이걸 가지고 첫째 항의 규칙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포함이 되는 상황은 어때? 요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과
그죠? 원래 그냥 값, 요 밑에 첫째 항하고 완전히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규칙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과, 그죠? 1을 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 이 값이 2인데, 요 진짜 첫째 항이랑 값이 뭐하면 다르면, 얘는 규칙에서 제외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첫째 항에서 규칙이 포함이 되는 상황, 여기다 1 넣은 거랑 요 값이랑 같으면 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 여기다 1 넣은 거랑 얘가 다르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좀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예제 9번이 사실은 그런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한방컷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 좀 참으라고 제대로. 자, 어쨌든 SN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때 요런 어떤 상황, 요런 거를 만족하는 K 값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요 첫째 항 규칙에 포함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AN을 좀 먼저 구해보죠. AN 구하기. 자, 그러면은 일단 SN에서 누구를 먼저 뺀다? SN-1을 먼저 뺀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가 되고요. 이게 SN, 그리고 얘도 SN-1,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4K, 4K가 이렇게 지워지면 요거 두 개가 남죠. 3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2의 n제곱. 자, 근데 이런 거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차수 어떤 걸로? 낮은 걸로 묶으면 된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요거는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고 뒤에 거는 빼기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3의 2의 n제곱이 되더라. 따라서 AN의 식은 둘째 항까지는 누가 돼? 그죠?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첫째 항만 따로 구해주면 되는데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더라? n에다가 직접 1을 넣어서 구하더라. 그러니까 S1로 구해주면 되고, 그게 3 곱하기 2의 2제곱이면 4 더하기 4K가 되니까 여기는 12 더하기 4K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AN을 구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도 규칙에 좀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가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요 식에다가 누굴 넣었을 때, 그쵸? 1을 넣었을 때 값인 3 곱하기 2와, 그러니까 이게 6이죠. 6과 여기 보이는 진짜 첫째 항 12 더하기 4K가 서로 어떠면 된다? 그쵸? 같으면 된다. 그래서 4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할 때 첫째 항이 규칙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해서 이제 9번을 한번 봤고요. 이 원리합계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거의 1시간 합니다. 이것도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 애라서 원래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은 막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 막 뭔가 이 경제적으로 5개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유형 정리할 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거고, 뭐 이제 오늘은 딱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합계와 이제 적금까지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할부 같은 것도 하고 막 연금도 받고 이러면은 약간 굉장히 이제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좀 빡세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딱 요것만 제대로 하셔도 오늘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짜짜짜. 자,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리합계.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자 붙여주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내가 예금을 이렇게 맡기면 내가 얼마 넣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뭐 이자 포함해서 뭐 이런 거 이제 합해 주는 건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교재에서는 단리법도 적어놨는데 이건 안 써요. 아예 안 씁니다. 단리법 자체는 쓰지도 않고 문제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복리법만 쓴다. 그리고 복리법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자, 복리법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연이율을 10%로 잡아서 복리로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넣었어. 100만 원을. 그러면은 1년이 딱 지났어. 그러면은 나는 1년치 이자를 받겠죠. 근데 그 1년치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냐면 이렇게 받는 거야. 이 100만 원의 원금을 내가 받아요. 일단 100만 원 원금. 그죠?
그리고 1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10%면 우리 10%는 100분의 10이잖아. 100분의 10. 그러니까 100만 원의 10%. 이게 이제 리자. 원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둘을 합한 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돼? 100만 원 곱하기 1.1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즉 110만 원이 나의 원리 합계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복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1년이 또 지나면 여기서 110만 원을 나의 새로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100만 원 곱하기 1.1 이게 나의 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또 이자가 붙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되고요. 그럼 얘가 원금이면 1을 곱한 게 얘가 이제 1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그리고 또 리자가 있잖아. 리자. 이렇게 10% 요거. 그러면 또 이렇게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나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곱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121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걸로 또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나의 현재 원금은 얼마야?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준다? 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준다. 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0만 원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약간 정리가 되실까요? 1년이 지나면 1.1이 한 번, 2년이 지나면 두 번, 3년이 지나면 세 번. 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열해놓고 보니까 이 수열들이 뭐야?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고 하면 그죠? 이 돈의 값들이 사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복리법으로 원리합계 계산을 하면 그 돈들이 일종의 등비 수열을 이루게끔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연이율은 공비 역할을 하겠죠. 1 더하기 100분의 10 해서 이제 공비 역할을 할 거고 여기에 보이는 몇 년, 3년이 지난 거는 3년 공비가 3번 곱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확장을 시켜서 지금 저런 금액이 있을 때 10년 후에 나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나는 100만 원을 1.1을 몇 번 곱해서 10번 곱해서 이렇게 준 돈이 나의 10년 후의 금액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복리법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해보면 원금이 A가 있었고요.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R%였다. 그런데 N년 후 나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원금의 이자 100분의 R 이게 이자잖아. 원금의 이자 요거를 몇 년 동안? 저 N년 동안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복리법에서의 나의 원리합계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냥 등비수열이구나. 복리법은 이자를 계속 등비수열로 붙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배울 것은 이제 적금입니다. 적금. 그리고 이 적금까지만 오늘은 가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적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수불, 기말불. 이것도 사실은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지금은 자세한 건 다 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괜히 잘못 들어가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다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수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적금을 하는데 초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불은 말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걸 기말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말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기수불인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할부나 연금 같은 거 계산할 때 좀 필요해서 이렇게 그냥 구분을 시켜서 연습을 시키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하시고 지금은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수불은 초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을 한다. 기말불은 말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을 한다.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적금을 할 거예요. 계속 꾸역꾸역은 좀 어감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꾸준히 성실하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는 게 이제 적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내가 10개월 동안 넣을 거고 12개월 할까? 그래, 12개월. 12개월 넣을 거고 적금 12개월 적금을 들었고 월 이율 2% 정도 한번 줍시다. 이거면 진짜 난리 나죠. 2%면은 1년 하면은 엄청나게 큰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적금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기수불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초에 100만 원을 넣고요. 초에 100만 원을 넣고 3초에 100만 원을 넣어서 딴딴딴 해서 언제까지 넣냐면 12초까지 100만 원을 넣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찾아간다? 그렇죠. 12 말에. 이렇게 찾아가는 걸 기수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가 돈 찾는 날이에요. 소고기 먹는 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찾게 되면 이제 나에게 합쳐져 있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적금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다 시기가 달라서 이 날 기준으로 붙는 이자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달치의 이자가 붙을 거고, 그 전에 넣은 돈은 두 달치의 이자가 붙을 거고, 뭐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돼서 마지막은 더 많은 이제 이자가 붙는 거니까 돈들마다 이자가 좀 붙는 게 달라. 근데 가장 마지막에 넣은 거는 몇 달치? 그죠? 한 달치 이자가 붙을 거니까 1.02가 한 번 붙는 거고요. 이렇게 그 전달 10일 초에 넣었던 달은 두 달치 이자가 붙어서 1.02의 2제곱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은 1.0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내가 입금했던 돈들이 요 날 기준으로는 뭘 이루면서, 그쵸, 등비 수요를 이루면서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돈들을 다 모아는 게, 더하는 게 내가 회수해 가야 될 금액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뭘 구할 수 있다? 총 돈, 총액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첫째 항은 여기 적혀 있죠. 첫째 항은 누구야? 얘가 첫째 항입니다. 너가 첫째 항이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곱하는 이 값은 사실은 연이율이죠. 그러니까 1.02, 월이율. 그래서 1.02 이게 이제 내가 찾는 공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내가 이제 넣었냐를 잘 보시면 총 내가 넣은 금액이 12번 넣었잖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요거 가지고서 등비수열합 공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일단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는 R-1분의 R-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될 거고, 1. 그리고 첫째 항은 여기 100 곱하기 1.02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12번이니까 여기다가 1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요 금액을 계산한 것이 뭐가 된다? 나의 원리 합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야? 첫째 항이다. 그리고 공비는 요거고요. 여기 이제 항의 개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기수불을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말불은 뭐냐? 기말불 이게 이제 기수불이고요. 기말불은 뭐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에 12개월 갈 거고요. 월이율 2% 가는데요. 요거를 기말불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말불은 말에 입금해서 말에 출금을 한다. 자, 그러니까 1말에 100만 원을 넣고 2말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래서 땡땡땡 해가지고 11말에도 100만 원을 넣고 12말에도 100만 원을 넣는데, 요거를 넣고 다음날 찾아가는 게 기말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좀. 넣었는데 왜 다음날 찾아가, 그지? 그럼 안 넣고 말지. 자, 근데 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해서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에 넣은 돈을 탁 넣고 나서 바로 전체 금액을 찾아가는 걸 기말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돈 찾아가는 날이 요 날이야. 넣은 날이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날 기준으로 모든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요 넣은 돈은 이건 뭐 넣자마자 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자가 안 붙었을 거니까 1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이자가 붙어서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2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넣은 거는 100만 원 곱하기 뭐가 될 거다? 1.02의 제곱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돼서 쌓여 있을 것이 사실은 뭐다? 그죠? 이게 이제 기말불에서 나의 총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을 이룰 거고, 그죠? 등비 수열을 이룰 거니까, 뭐 등비 수열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첫째 항이 100, 그죠? 첫째 항이 100. 그리고 공비는 똑같이 1.02. 그러니까 1.02 빼기 1, 여기도 1.02 빼기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항의 개수는 총 내가 몇 번을 돈을 넣었니? 그죠? 12번 넣었으니까 12번이겠죠. 항에 12번 넣은 금액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말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좀 기억을 하면, 기수불은 초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을 해서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넣은 돈이 첫째 항인데, 그죠? 요게 한 달치가 이자가 붙은 게 첫째 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기수불은 초에 입금을 해서 말에 출금을 한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넣은 돈이 한 달치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첫째 항이 한 달치 이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기수불은 초에 넣어서 말에 출금을 하고 마지막 넣은 돈이 첫째 항인데 그게 한 달치 이자가 붙어서 기수불이다. 되지? 기말불은 어때요?
말에 입금을 해서 말에 그냥 출금을 해. 그러니까 이건 넣나 마나지만 어쨌든 말에 입금해서 말에 출금을 하고, 그래서 가장 첫째 항, 가장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없다. 그래서 첫째 항이 그냥 100 이렇게 된다. 이 차이가 기말불과 기수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수불은 첫째 항의 이자가 한 번, 기말불은 그냥 첫째 항의 이자가 없다.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 그죠? 여기는 이율, 1 더하기 100분의 이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넣은 횟수가 들어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랬지. 이런 식으로 적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요 이제 10번의 적금을 한번 식을 세워 보시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연이율 10%, 진짜 꿈의 이율이죠. 자, 그리고 봉리로 50만 원씩 10년 적금을 해서, 와, 이거 50만 원밖에 안 넣으면 어떻게, 이거는 0끌에서 넣어야 됩니다. 10%면은 있는 돈 다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뭔 소리를.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10년 접근을 하는데, 이제 기수불과 이거 답을 써놓으면 어떡해. 기수불과 기말불의 어떤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기수불부터 한번 봅시다. 기수불은 아까 어떻게 됐어? 초에 넣어서 말에 찾아간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넣은 금액의 이자가 한번 붙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50만 원을 넣게 되면 1년치 이자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이자가 한번 붙은 게 뭐가 돼? 첫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자는 1.1, 뭐 이렇게 공비 1.1인 건 그냥 보이죠? 요거는 1.1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R-1분의 R-를 적었고요. 요거 지금 몇 번 넣었어? 10년 넣었죠? 10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게 기수불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수불은 뭐다? 그치, 초에 넣어서 말에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넣은 돈이 이렇게 한 1년치의 이자가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1.1의 10제곱은 2.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6만 쓱 넣어주시면 이제 답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말불은 뭐라 그랬어? 그렇죠? 말에 넣어서 말에 찾아간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붙는다. 그러니까 그냥 첫째 항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율은 똑같죠. 1.1에 얘는 10제곱 빼기 1, 여기도 1.1 빼기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기말불 세우는 공식이 됩니다. 자, 뭐 해서 계산해 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880만 원이라고 하죠. 얘는 얼마? 800만 원. 요거 이제 밑에 계산한 결과가 적혀 있어서 한번 제가 옮겨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차 등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업을 하나 할게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